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동국대학교가 발표한 따끈따끈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네, 2025년 4월에 공개된 거죠. 네, 맞아요. 이 공식 계획안을 바탕으로 2027년 동국대 입학을 생각하고 계실 바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싶은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네, 입시가 워낙 복잡하니까 미리 핵심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계획안에 담긴 주요 변화들 그리고 전형 구조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서 당신의 입시 준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대학 입시는 뭐 매년 바뀌고 또 정보도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정말 그렇죠. 특히 당신처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이런 변화의 맥락을 미리 좀 읽고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방향 설정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국대의 2027년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동국대 2027 입학 전형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보니까 주목할 만한 큰 변화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런 변화들은 그냥 뭐 대학이 뚝딱 정한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정부 정책, 예를 들면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우려는 그런 방향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요구, 또 대학 자체의 학사 구조 개편 같은 뭐랄까 좀 더 큰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봐야 해요. 그렇군요. 여러 요인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신의 지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정시 모집 다군 일반 전형의 변화예요. 네, 맞아요. 다군. 여기서 뽑는 학과도 좀 바뀌고 전형 방법이 달라지는데 제가 알기론 이전엔 거의 수능 100% 아니었나요? 근데 여기선 수능 성적 말고 학생부 평가가 10%나 들어오네요. 이건 좀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죠. 정시에서 그것도 일반 전형에서 수능 외 다른 요소를 심지어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니까요. 정성평가요? 정시에서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에서 좀 벗어나서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 그런 내용도 좀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만약 정시를 주력으로 생각하더라도 다군에 지원할 때는 이제 학생부 내용까지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군요. 물론 이 10%가 당락의 정합치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변수인 건 분명해요. 그렇군요. 정시 준비생들도 이제 학생부를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변화는 첨단 분야 모집단위 신설 및 정원 중원이에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구체적인 학과 이름은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정되겠지만 이런 첨단 분야 학과에 지원할 때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유형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급되어 있어요. 네. 자연계열 학생들에겐 이거 희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미래의 산업 수요에 맞춰서 대학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당신에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산점 방식이에요. 방식이요? 네. 단순히 뭐 점수를 더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당신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과목 선택에도요? 그렇죠. 전략적인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 퍼질 수 있습니다. 와, 수능 과목 선택부터 정말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세 번째는 모집 단위 관역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전공 선발 확대입니다. 네, 광역화. 예시로 경영대학이 단과대학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정 학과가 아니라 그냥 경영대학 전체로 뽑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광역화는 그렇게 큰 단위로 입학해서 보통 1,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명확하죠. 당신이 아직 뭐 구체적인 전공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학에 와서 좀 더 탐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원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부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부 경쟁? 네, 그래서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 설계가 어쩌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입학이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군요.
자, 네 번째는 수시 모집의 세부적인 변화들인데요. 전형별로 뽑는 인원수가 조금씩 바뀌고 특히 기회균형 통합 전형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기회균형. 모집 단위도 좀 조정되고 1단계 선발 배수가 달라지네요. 이전은 그냥 1괄 3배수였던 걸로 아는데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4배수나 5배수로 늘어나는 곳들이 생겨요. 또 세분화돼요. 아, 두드림도요? 네, 어떤 학과는 2.5배수, 또 어떤 곳은 3배수, 다른 곳은 3.5배수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당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배수를 꼼꼼히 확인해야겠어요. 잘못 알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완전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배수가 중요하죠. 아, 그리고 실기 전형에선 한국음악과의 선발 분야가 좀 넓어진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 1단계 선발 배수 변화는 서류 통과 가능성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배수가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많은 학생에게 면접 같은 2단계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기회가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변화는 해당 자격을 갖춘 당신에게는 문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드림 전형처럼 같은 전형이라도 학과별 배수가 달라지는 건 지원 전략 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일부 학과의 정시 모집 군, 가나다군,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됐어요. 아, 군 변경 가능성도 있군요. 네, 이건 최종 모집 요강을 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정시 지원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염두에 두면 좋겠네요. 네, 그것도 변수네요. 자, 그럼 이제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전형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훑어볼까요? 크게 보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재외국민 특별 전형, 그리고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이렇게 4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4가지. 네, 계획 안에 각 전형별 모집 인원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최종 확정된 모집 요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계획안은 계획안일 뿐이죠. 그렇죠. 수시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면접, 논술, 실기 등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전형들이 많고요. 정시는 수능 중심이지만 방금 얘기했듯 다군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죠. 네, 다군 변화. 그래서 당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 합격의 첫걸음입니다. 각 전형의 평가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수시 모집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학생부 중심 전형들이 있어요. 네, 학생부.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두드림, 불교 추천 인재, 기회균형 통합, 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대부분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몇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랑 면접 30%로 최종 선발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학종 전형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수능 최저가 없군요. 네, 오롯이 학생부랑 면접으로 승부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학종은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과정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이에요. 종합적인 평가군요. 그렇죠. 단순히 성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장 과정하고 잠재력을 보겠다는 거죠. 수능 부담 없이 학교 활동이랑 면접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렇겠네요.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에요. 이름처럼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해 보이는데 명목상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70%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85.4%로 꽤 높네요. 실질 반영 비율이 중요하죠. 네. 근데 100% 교과만 보는 건 아니고 교과 관련 영역 서류 평가도 30%, 실질로는 14.6%가 들어가네요. 이 전형도 학종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과 성적이 핵심이긴 하지만 서류 평가를 통해서 단순히 등급 숫자를 넘어서 교과목 이수 과정에서의 노력이라든지 태도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아, 정성적인 부분도요? 네. 그래서 당신의 내신 성적이 강점이라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서류 평가 요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신 좋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겠군요. 자, 이번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고사 성적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학생부 교과 20%, 출결 10%가 30% 반영돼요. 논술 비중이 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이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아,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군요. 네, 논술 실력은 기본이고 수능 공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에 직접 출제하는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글쓰기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학생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논술에 자신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겠네요. 마지막 수시 전형은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국문, 문창, 체육교육, 미술, 연극, 스포츠 문화, 한국음악과 등등 예체능 계열 학과들이 주로 해당되네요. 네, 예체능. 전형 유형이나 학과에 따라서 실기, 실적, 학생부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니까 해당 분야에 재능이 있는 당신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세부 전형을 잘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쵸. 지금까지 수시 전형들을 쭉 살펴봤는데 평가 방식이 정말 다양하죠. 네, 정말 그래요. 학종은 학교 생활 전체를 보는 정성평가, 교과는 내신 중심이지만 서류도 좀 가미되고, 논술은 글쓰기 능력과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실기는 해당 분야 재능, 당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수능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짜는 게 핵심입니다. 네, 핵심 전략이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시는 주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네, 정시. 일반 전형을 보면 가군과 나군의 인문 자연 계열, 그리고 영화 영상학과는 깔끔하게 수능 100%네요. 수능 100%?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다군, 인문 자연 계열은 수능 90%에 학생부 평가 10%가 반영됩니다. 네, 그 10% 학생부 평가.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라니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변화 같아요. 그리고 예체능 쪽은 가군 체육교육과 나군 미술학부 조소전공에서 실기고사 성적도 각각 40%씩 반영하고요. 네, 맞아요. 그 다군 일반 전형의 학생부 평가 도입은 정시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수능 점수라는 단일 잣대 외에 고등학교 생활의 과정을 일부라도 반영하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학의 의지군요. 네. 이 10%가 실제 입시 결과에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정시를 목표로 하는 당신이라도 이제 고등학교 3년간의 기록이 다군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한다. 네, 정시에도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들은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하네요. 네, 특별 전형은 수능 100%가 많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탐구 영역에서 직업 탐구도 인정해 주는군요. 네, 그렇죠. 이 특별 전형들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정시에서도 별도의 트랙을 제공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해당 자격이 된다면 일반 전형 외에 추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해당된다면 꼭 살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전형이 있어요.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아, 그거요? 네,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을 위한 정원외 전형입니다. 모집 시기가 수시 1차, 정시 2차, 추가 모집 3차 기간으로 나뉘어 있고 서류 평가나 서류 플러스 면접 방식으로 선발하네요. 네, 이 전형은 그 특정 자격 요건,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 후에 산업체 재직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기회죠. 그렇죠.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당신이 해당된다면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만 각 차수별 모집 시기나 선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지원 시 유의해야 해요. 네, 유의사항이 있군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 속에서 동국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걸까요? 주요 평가 방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평가 방법을 알아야죠. 먼저 수시 학종이나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 또 재직자 전형 등에서 활용되는 서류 종합 평가입니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정성평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나 등수 같은 숫자 뒤에 숨어있는 당신의 노력, 성장 과정,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보려는 시도예요.
숨어 있는 것들? 네. 학생부의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등 모든 기록들이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충실하게 활동하고 그 내용이 학생부에 잘 담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기록이 중요하군요. 다음은 면접평가. 학종이나 재직자 전형, 면접형 등에서 보는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서류에서 봤던 역량들, 학업, 진로, 공동체와 함께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도 본다고 하네요. 네, 면접은 서류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당신의 생각, 태도, 잠재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직접 보여줄 기회? 그렇죠. 본인이 학생부에 쓴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왜 했고 뭘 배우고 느꼈는지 등을 논리적이고 또 진솔하게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서류 기반 질문이니까 본인 학생부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야겠죠. 네, 학생부 숙지. 필수겠네요. 논술이나 실기 전형에서는 학생부 정량평가도 활용돼요. 교과 성적 등급별 환산 점수나 출결 상황, 그러니까 결석 일수를 점수로 딱딱 계산해서 반영하는 거죠. 네, 정량평가.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은 교과 20%, 출결 10%인데 무단결석 일수에 따라서 점수가 깎이는 식이에요.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등급별 점수는 몇 점인지, 결석 며칠부터 감점되는지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당신의 점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군요. 네, 해당 전형을 준비한다면 이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언급했던 정시 다군 일반 전형의 학생부 평가 10%? 이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정성평가한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데요. 평가 요소를 보니까 교과 성취도와 학업 태도, 학업 역량, 전공 관련 탐색 노력, 진로 역량, 공동체 기여 활동, 공동체 역량 등 이거 수시 학종 서류 평가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평가 요소 자체는 수시 학종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군요.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 외에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도나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미니 학종 평가가 정시 다군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미니 학종 평가.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다만 그 10%라는 반영 비율이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지는 첫 시행 이후 입시 결과를 좀 분석해봐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수능 성적 반영 방법도 체크해야죠. 인문자형 계열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다르고 자연계열 일부 학과는 미적분 기하,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점. 네, 가산점 중요하죠. 영어와 항복사는 필수 응시고 등급별 점수나 가감점을 활용하네요. 탐구 영역은 대학 자체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하고요. 당신이 목표하는 학과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또 가산점 유무를 확인하는 건 정시 지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특히 그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적 발표 후에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변환 표준 점수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점수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아, 변환 표준 점수표 확인. 네,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인데요. 아, 학폭. 네. 2027학년도 동국대 입시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전형 유형에 따라 달라요. 방식이 다르군요. 네, 학종이나 교과 전형처럼 서류나 면접 평가가 있는 전형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에 고려한다고 해요. 지원할 때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정성적 반영. 그런데 논술, 실기, 그리고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감점을 합니다. 아, 감점. 네,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9호까지 그 수위에 따라 최종 점수에서 점수를 그냥 깎는 거예요. 예를 들어 1호 서면 사과는 5점 감점인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 처분은 무려 400점을 감점해요. 400점 감점이요? 우와. 네,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이라고 하니까 8호 강제 전학이나 9호 퇴학 같은 중한 조치를 받으면 이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대학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정말 엄중하네요.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정량적 감점 방식은 합격 불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학교 생활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대학이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성평가의 강화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 이게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동국대 2027 입학 전형 계획의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첫째, 첨단 분야 학과 강화 및 관련 수능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커졌다. 네, 그렇죠. 둘째,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확대된다. 맞아요. 광역화. 셋째,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혼합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확대된다. 특히 정시, 다군의 학생부 평가 도입,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 혼합평가. 그리고 넷째, 학교 생활 기록,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폭력 관련 기록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 요약 잘해주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직 확정된 모집 요강이 아니라 시행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계획안이죠? 세부적인 모집단위 명칭이나 정확한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은 내년에 발표될 최종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꼭 재확인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전에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큰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시 준비 로드맵을 미리 그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그 경영대학처럼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면서 처음부터 특정 전공이 정해지지 않는 선발 방식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추세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 아직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입학사정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유연함 속에서도 당신만의 관심 분야나 탐색 방향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또 입학 후에 어떤 분야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미리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오늘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당신의 성공적인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